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양말에 샌들. 최악의 아재 패션. 근데 이게 요즘 뜬다고?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18일 목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잔나비의 알록달록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양말에 샌들 최악의 아재 패션 근데 이게 요즘 뜬다고? 였습니다. 영국 슈즈 브랜드에서 샌들에 양말을 매치한 스타일링을 하면서 올봄과 여름에 양말 샌들 패션이 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최악의 아재 패션이 아니라 잘파 패션, Z세대와 알파세대를 합친 잘파 패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션 좀 안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샌들이 이제 필수템으로 떠올랐다는데 샌들에 튀는 패션 양말을 신어서 개성을 표현하는 게 트렌드라고 합니다. 신발이 단색이면 양말은 화려한 색으로 포인트를 주는 스타일이고 양말 샌들 패션 말고도 또 품절 대란이 일고 있는 게 등산화 패션. 야, 아이유 씨나 장원영 씨도 등산화 패션을 선보였다고 해서 또 난리가 났다고 하고 아무튼 패션의 세계 따라가기 참 힘들죠. 예, 그럴 땐 그냥 늘 입는 거 쭉 입는 게 낫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언젠가 그 패션이 유행으로 뜰지 모르니까 그냥 나의 시기를 쭉 기다리자. 예, 이게 낫습니다.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찌네타운 하는 날입니다. 드러머이기도 한 이종범 작가가 아주 좋아할 영화 위플래시와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마음껏 보태주세요. 프리 선언 없이 본 코너로 바로 돌아옵니다. 이종범 작가가 돌아옵니다. 가슴에 품고 다니던 영화 속 명장면을 끄집어내서 귀에 피가 나도록 입에 거품 물도록 토크로 푹푹 쪄내드립니다. 영알못 두 남자의 투머치 영화 토크쇼 찌네타운. 영화 위플래시로 칼럼을 쓰는 남자 유사 영화평론가 겸 드러머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사 영화평론가 겸 드러머 이종범입니다. 네, 이종범 작가의 취미가 사실 취미 이상인데 그렇죠. 예, 드러머잖아요. 네네네. 예, 베테너들 다 알고 있는데 네네. 오늘 다룰 영화가 위플래시. 이미 그 영화 얘기를 보면서 합니다. 전율을 느끼셨겠어요. 엄청나게 좋았고 힘들었죠. 좀 굉장히 힘든 영화잖아요. 예. 근데 보통 그냥 드러머 안 치는 사람이 봐도 힘든데 저는 이제 막 트라우마가 자극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랬죠. 예. 야, 그 영화 개봉 당시 또 매거진에 위플래시 관련 칼럼도 쓰셨고. 네, 맞아요.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드러머들에게 컬럼을 써달라고 백방을 돌아다니셨대요. 편집장님이. 근데 컬럼을 쓰기를 전부 다 거절하셔가지고 드럼을 칠 줄 아는 작가가 누가 없냐. 그래가지고 제가 대타로 들어갔죠. 야, 드러머이자 작가로서 쓴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예. 자, 내용 아무튼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와, 근데 이게 위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네네. 이제 뭐 드럼이나 재즈 쪽을 잘 모르는데 네네. 그냥 음악이 너무 좋고 네. 또 그 연기가 좋고 그렇죠. 그 분위기가 좋고 살벌하고 살벌하죠. 그래서 좋았는데 네. 우리나라랑 해외에서 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 이런 네네. 얘기가 있었잖아요. 많이 달랐죠. 예. 실제로 그 반응을 찾아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일종의 어떤 그 주인공의 승리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많이 되거든요. 예. 근데 외국을 보면 결국은 주인공이 패배한 거다. 그런 얘기 되게 많아요. 패배한 거다. 네, 실제로 그 감독의 인터뷰도 나오는데 주인공 네이머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교육이 이게 실패한 교육이다 이거는. 이제 그런 얘기 많고 한국은 약간 근성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좀 다른 식으로 긍정적으로 읽힌 경우가 많았죠. 저렇게 엄청난 지옥 훈련을 해서라도 뭔가를 이루는 것이 맞는 거냐.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0대 때는 김동률 씨 노래를 많이 들으셨다는데. 저는 그때가 이제 김동률 씨, 이적 씨, 뭐 카니발, 전람회 이게 이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거의 BGM이었죠. 근데 오랜만에 신곡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너무 기뻤습니다. 지금은 음악 취향이 뭐세요? 제일 지금요? 넘버원 취향. 지금은 진짜 어렵네요. 지금은 뉴진스? 뉴진스죠. 갑자기 그 빵긋하게 되네. 그래요. 네, 뉴진스죠. 예, 못 참죠. 또. 못 참습니다. 뉴진스가 딱 나오자마자 이종범 작가가 저희 베텐에다가 전화 연결해가지고 막 극찬하면서 음악 평론가처럼. 근데 진짜 나오자마자 저희한테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극찬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아이유 씨 데뷔하고 처음 나왔을 때부터 엄청나게 좋아했는데 그 뒤로 슈퍼스타 되셨죠. 뉴진스 처음 나오자마자 제가 막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고공행진 아닙니까? 본은이 있어요. 저의 취향 선관 좋습니다. 예.
자, 9821님. 작가님, 배성재 생일 카페 꼭 가겠다고 했는데 안 왔더라고요. 인싸 이종범 작가도 배성재 생일 카페는 역시 무리였나요? 본인 등판을 하셨길래 제가 가려고 했던 거는 가가지고 좀 놀려주려고 이 인증샷 찍어가지고 놀려주려고 그랬는데 예. 대장님 본인 등판 하셨길래 영상을 보고 즐겼죠. 아주 깔깔 즐겼죠. 아하. 너무 부끄러워하시는 거 보고 이것 때문에 이 청취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야, 타격감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영상 감사합니다. 그렇죠. 공명의 함정에 어쨌든 한번 두 번 빠져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선구안 좋은 미국인이라고 하시면 있고. 자, 그리고 그때 또 바쁘셨대요. 네, 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업계에 좀 저 들었습니다. 네. 예. 자,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찐해타운 코너 설명해 주시죠. 네, 영화 한 편을 선정해서 1시간 내내 정밀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명장면, 명대사, OST, 비하인드 그리고 코너 속의 코너인 영화 속 월드컵도 진행을 하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 영화 미리 보시고 영화 관련 TMI 많이 보내주십시오. 예, 오늘 다룰 영화 가보시죠. 바로 2015년에 국내 개봉한 영화 위플래시입니다. 뭐 라라랜드를 저희가 이미 다뤘기 때문에 네. 그 퍼스트맨 바빌론 등도 연출하신 데미언 샤젤 감독 그리고 이분이 사실 본인이 쓰기도 하고 연출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의 사실 첫 번째 히트작이고 라라랜드를 위한 어떤 그 교두보 같은 영화였죠. 네네. 이 위플래시란 말 자체가 이제 채찍질이란 뜻이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 보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정말 채찍을 끝도 없이 휘두르는 이 교수와 그 채찍질을 되갚아주는 드러머와 이 관객들은 또 채찍에 맞은 것 같고 예. 그런 느낌이죠. 줄거리는요. 뉴욕의 명문인 쉐이퍼 음악학교의 신입생 앤드류, 이제 마일스 텔러입니다. 이 앤드류가 교내 최고의 스튜디오 밴드에 들어가는데요. 최고의 지휘자이면서 동시에 최악의 폭군인 플래처 교수의 폭언과 학대로 인해 앤드류는 한계에 몰리고요. 그러다가 앤드류의 어떤 드럼에 대한 집착과 광기가 결국 폭발하게 된다.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 플래처 교수 당연히 뭐 다 아시는 J.K. 시몬즈, 스파이더맨의 그 편집장, 예. 그분이 나오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썬댄스 영화제 말고도 72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 나무 조연상 그렇죠. 그리고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나무 조연상 편집상 음향 믹싱상을 받으면서 네네. 연기 연출 뭐 OST 모든 분야에서 인정받아서 그렇죠. 뭐 그에 굉장한 파란을 일으켰죠. 당시에 박스오피스 1위였던 킹스맨을 제쳤어요. 킹스맨은 정말로 돈도 많이 들고 블록버스터 느낌으로 나온 큰 영화였잖아요. 텐트폴 영화였는데 그걸 제치고 사실은 비교적 굉장히 저렴한 예산의 영화고 어떤 나라에서는 인디 영화로 구분돼서 개봉이 됐거든요. 인디 영화로요? 네네네. 실제로 원래 원작이 됐던 것도 단편 인디였고 예. 장편으로 만들었지만 여전히 저예산 영화 취급 받는 나라도 있었어요. 근데 킹스맨을 제치고 1위를 했고요. 국내에서도 총관객 158만 명을 기록해서 흥행에 성공했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독립영화 부분에서 이제 개봉을 했어요. 그 구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네네네. 분류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원앙 소리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요에 이어서 독립영화 부분 국내 흥행 3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어허. 우리는 되게 메이저로 알고 있지만 한국의 공식 기록은 독립영화로 집계가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라라랜드 전편인데, 네네네. 예, 라라랜드를 구상은 먼저 했다면서요? 그때 우리 라라랜드 편에서 말씀드렸는데 예. 처음에 라라랜드를 썼는데 그 누구도 이 신인 뭐 아무것도 검증 안 된 젊은 작가에게 이런 정도의 예산을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일단 내가 한번 인지도를 모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 썼던 게 위플래시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위플래시 만들 때도요. 사실은 라라랜드 때 같이 투자를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단편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 배우도 달라요. 원래 이 앤드류 역할의 마일스 텔러잖아요. 네네. 다른 배우랑 이 위플래시의 중요한 장면 몇 개만 가지고 독립 영화를 만들고 그걸로 이제 독립영화계의 아카데미를 할 수 있는 썬댄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야 봐라 이 영화 이거 될 얘기다라고 얘기를 해서 투자를 다시 받아요. 그래서 그 투자를 받은 거 가지고 10주 만에 장편 버전으로 편집을 합니다. 2달 만에? 네. 그 촬영은 19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번개불에 콩 볶듯이 싹 해가지고 다시 낸 거죠. 이런 얘기 잘 모르세요, 많이들. 플래처 교수처럼 엄청 몰아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스태프들을 완전. 실제로 막 이러면서. 실제로 그래서 그 촬영 기간 동안에 예. 약간 우리나라나 아니 미국이나 이런 데서 거의 이거는 약간 영화 현장의 복지에 안 맞지 않나 싶을 정도로 몰아치는 몇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있습니다. 자, 아무튼 국내에서도 썬댄스 영화제 수상작으로 이미 상영이 된 후에 또 그죠. 2015년 3월에 국내에 또 정식 개봉하고 그죠. 평단의 인정을 받고 개봉한 영화가 됐습니다. 그러게 됐어요. 사실 저 같은 이런 사이비가 아니라 진짜 진정한 평론가인 이동진 평론가님도 10점 만점에 10점을 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위플래시의 명장면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기승전결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네이먼과 플래처 교수의 첫 만남이 떠오릅니다. 드러머를 찾던 플래처 교수가 드럼 연습하는 네이먼을 발견하고 이것저것 시켜보잖아요. 그리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드럼 천재 역할인 줄 알았는데 설정상 천재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이 장면이 이제 굉장히 우리를 확 잡는 장면인데 예. 원래 네이먼 역할을 한 주인공 마일스 텔러가 드럼을 칩니다. 직접? 많이들 아실 거예요. 예. 원래도 쳤고 15살 때부터 드럼을 독학으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근데 원래 락 드럼을 쳤거든요. 예. 근데 이 영화에서 직접 연주를 해야 된다고 해서 락 드럼하고 재즈 드럼은 이 손 잡는 게 다른 거 아시죠? 네. 그립. 이 그립을 바꿔서 다시 배우거든요. 그래서 직접 모든 연주를 하는데 이 마일즈 텔러한테 드럼을 가르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보시면 거기 테너라고 아시죠? 원래 드러머. 아, 예. 그 사람이 선배. 그 사람이 네이트 랭이라는 배우거든요. 네. 그분 드러머예요. 어. 그분에게 드럼을 배워서 영화 안에서는 그분 자리를 뺏는 역으로 나온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야. 그런 스토리가 또 있네요. 그 보면은 예. 실제로 이거 처음 시작할 때 딱 영화 음악이 나오면 재즈 드럼 좋아하는 분들은 누구나 알만한 버디 리치라는 전설적인 드러머가 있어요. 그 네네. 드러머의 사진으로 시작하고 그 드러머의 곡과 굉장히 비슷한 곡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버처라는 곡인데 버디 리치의 윌로우 크레스트라는 곡이거든요. 제가 공연 때 했던 곡인데 OST의 어떤 모티브가 된 곡이에요. 버드리치 버전. 네, 버디 리치 버전. 저도 이거 연습할 때 손가락이 피날 뻔했어요. 이번엔 영화 버전을 한번 들어볼까요? 모티브가 됐죠. 이게 비슷하죠. 재즈랑 안 어울리는 베텐에 왜 이렇게 고급이 나오냐. 잠들기 딱 좋은 주제네라고 하시면 있고. 자, 그리고 다음 명장면. 네, 리바운드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영화관 장면은 전부 다 의외였습니다. 영화를 같이 보는 사람이 아빠일 줄 몰랐고요. 팝콘에 뿌리는 토핑이 건포도일 줄 몰랐어요. 대사를 들어보니까 원래는 젤리와 건포도를 같이 뿌리는 것 같던데 건포도를 왜 뿌리죠? 당연히 초콜릿 토핑일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고 너무 놀랐어요. 뭐 다른 나라에서는 팝콘에다가 건포도를 뿌려 먹나? 건포도인가요? 그 보면은 나 건포도 싫어해요 그러잖아요. 그 앤드류가. 아, 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앞부분- 그게 네. 건포도가 아니에요. 그건 뭔가요? 저는 이게 이 먹방은 또 그냥 안 넘어가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가지고 저도 이 영화 여러 번 봤는데 네네네. 이 장면에서 건포도가 아닌 것 같은데 딱 보기에도 제가 보기에도 뭔가 뭐- 제품명이 있어가지고 아. 그 제품명을 얘기하는데 보통 제품명을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은 것이면은 대충 그냥 그 대충. 자막으로 퉁쳐버리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래서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 제품명을 듣고 그 스크립트를 따고 그 제품을 확대해서 아, 네. 찾았어요. 아 보셨어요? 근데 까먹었어요. 아 그래서 건포도였는지 초콜릿인지 모르는데 제 기억엔 초콜릿 무슨 제품이었던 것 그래서 같은데 그게 맞죠 사실은. 네. 왜냐면 초콜릿을 토핑해야 맛있지. 네. 건포도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그거였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막 뿌렸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뿌려서 같이 먹자고 하는 식이었는데 그거 그냥 피해서 먹으면 돼요 이러니까 그죠. 너 싫어하는 줄 몰랐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이런 얼굴로 알 수가 없네. 이런 얘기를 하죠. 네네네. 초코볼 근처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찾아본 것도 좀 몇 년 전이고. 야, 이게 대단한 정성입니다 정말. 저는 요거 그냥 안 넘어갑니다. 저만 왜냐면 쫓아내보시네요. 저도 팝콘을 좋아하는데 네네네. 팝콘에 저걸 뿌리면 저 아버지는 맛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해봐야 되니까. 아, 해보셨어요? 예. 어떻게 도전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수입이 안 되니까. 아 그렇군요. 예. 자, 자, 그리고요. 다음 장면은요. 하쿠나 마타타님의 사연입니다. 플래처 교수가 낫소 밴드 들이닥쳐가지고 갑자기 오디션 아닌 오디션을 보잖아요. 그때 보조 드러머인 네이먼이 뽑히죠. 크게 기뻐하지도 못하고 은은하게 미소 지는 아싸 네이먼이 왜 이렇게 웃기던지요. 그리고 그날 자신감에 차가지고 영화관 알바생 니콜한테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이때가 이제 완전히 하늘 높이 완전히. 자존감이 올라갔을 때죠. 그렇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몰랐죠.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떤 가스라이팅의 지옥으로 빠져들어간다. 그걸 모르고 있을 때 굉장히 신났는데 근데 이때가 2014년입니다. 이때 J.K. 시몬스도 이 주인공 마일즈 텔러도 그렇게 S급 배우가 아니었거든요. 사실 이때 거의 처음 보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J.K. 시몬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 니콜 역을 하셨던 멜리사 베노이스트가 최고 출연료를 받고 나온 분이에요. 여배우가. 네. 그래서 찾아봤어요, 제가. 근데 이분이 영화 쪽은 이 위플래시가 거의 초반에 맞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출연료가 비싼가 봤더니
드라마 쪽에서 완전 대박 배우였던 거예요. 오. 홈랜드, 굿 와이프, 예. 그리고 글리에서 완전 인기를 얻습니다. 오. 실제로 이 영화 중에 진짜 뮤지션을 하시는 분은 이 니콜 역의 이 배우예요. 네네. 뮤지컬 영화도 많이 찍고 실제로 글리에서도 본인이 노래를 다 하고 그래서 굉장히 스타가 된 상태에서 이쪽에 옮겨왔기 때문에 주인공 2명보다 훨씬 더 높은 출연료를 받고 들어왔어요. 홈랜드면 굉장한 히트작인데 저는 못 완전. 봤는데 예. 근데 거기서 활약하신 분 치고는 역할이 분량이 좀 약하네요. 되게 작죠. 예. 되게 작은 건데 왜냐면 이 배우도 거의 드라마가 자기 본진이었다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은막 데뷔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으로 이 영화에 나온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비중이 적어도 그냥 오케이를 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네. 그리고요. 자, 샵 커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9시 정각이 땅 되자마자 등장하고 음정 틀린 트럼본 연주자 몰아붙이고 이 플래처 교수의 완벽주의자 성향이 나올 때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플래처가 화내고 욕하면서 내쫓은 연주자는 음을 틀린 사람도 아니었어요. 야, 이 장면 되게 충격이었죠. 네. 이 플래처의 인성을 알게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플래처의 모델이 있어요. 데미안 샤젤 감독 본인이 고등학교를 프린스턴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네네. 프린스턴 고교 밴드의 드러머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 지휘자가 되게 무서웠대요. 그 사람을 좀 과장해서 표현한 게 플래처라고 하는데 이 프린스턴 고교 밴드가 사실은 진짜 유명한 밴드거든요. 네. 전국구 고교 밴드라서 고교에서는 제일 유명한 밴드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드럼을 한 게 감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영화가 나온 거죠. 예. 아니 근데 이게 플래처 교수가 어느 정도로 네네. 쌍스럽고 그죠. 무지막지한 선생님인가 지휘자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죠. 일단 9시 땡 하는 순간 들어온 것도 이게 대기하고 그럼 있었어요. 밖에 있다가 들어온 건가? 그것도 약간 모양 빠지는데. 그러니까 그 초침이 근데 이제 맞잖아요. 초침이. 근데 또박또박 걸어온 느낌은 왠지 보폭을 맞춰서 들어온 것처럼 그러니까요. 느껴지고 모자 딱 올려놓고 그 자켓 올려놓고 이어폰 빼고 그 몸이 되게 좋아요. 네. 팔을 딱 이렇게 팔을 올리는데 삼두가 너무 선명하게 보여가지고 그쵸. 저 나이에 되게 정정하시네. 몸 관리 하시는구나 그런 그쵸. 느낌이 들었어요. 예. 자 그리고요. 자, 그 다음은 해피 애플파이님이 보내신 장면입니다. 요거 또 뒷얘기 있는 장면이죠. 플래처 교수가 악보를 보고 있는 네이먼에게 다가가서 다정하게 말을 걸잖아요. 부모님은 뭐 하시냐 뭐 이러면서 다른 위대한 뮤지션도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 이러면서 격려를 해주는데 이게 폭언을 위한 빌드업이었다니 소름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앞으로 가스라이팅을 할 거니까 그 전에 되게 이렇게 길들여야 된다. 채찍질하기 전에 당근을 줘야 된다. 그런 의미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거든요. 근데 부모님에 대해 묻는 걸 잘 보시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한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음악인은 없군. 그쵸.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내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작가예요. 그러니까 바로 물어보죠. 뭘 쓰셨냐? 그랬더니 작가라기보다는 교사에 가깝죠. 그러자 그 표정이 오케이 얘는 일단 타겟에 들어왔어. 이제 괜찮아. 이런 설정이거든요. 사실은 계획적으로 학생들을 학대해 왔다는 설정에 소시오패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전 조사를 하는 거예요. 호구 조사를. 그렇죠. 호구 조사하는 네. 거죠. 야, 뒤에 누가 있나 없나. 예, 내가 후환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습니다. 슬쩍 한번 떠본 다음에 없구나. 얘는 그냥 맞아요. 밥이네. 그렇죠. 예, 내가 마음대로 주물러도 되겠네. 그렇죠. 예. 자, 어쨌든 무서워요. 이런 무서운 거.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부모 중에 있는지를 알아볼 정도로 철두철미한 거죠. 별거 없는 애네.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는 2부에 돌아와 보겠어. 이플래시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매시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110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영화로 토크를 짜내는 찌네타운을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영화 위플래시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위플래시 명장면 계속 얘기해 볼까요? 네, KJY0102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첫 밴드 연습에서 플래처 교수에게 독서를 들은 후 네이머는 기숙사에 들어가서 멍을 때리죠. 저도 같이 멍하더라고요. 그러나 주인공답게 말 그대로 피 튀기는 연습을 하잖아요. 이때부터는 저도 네이머니 플래처 교수한테 인정받았으면 싶었습니다. 이 영화가 미국에서는 청불입니다. 19세 청소년 관람 불가. 근데 그 이유가 다 이 플래처 교수의 발언 때문이에요. 욕설. 온갖 종류의 금기시된 욕설을 다 보여주거든요. 인종에 대한 거, 성소수자 비하, 혐오 발언으로 점철돼 있어요. 정말 거의 창의적인 욕들을 정말 랩처럼 안 쉬고 하거든요. 오직 그 대사들 때문에 청부를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 영화에서 나오는 마일즈 텔러 드럼 칠 때 피 나오는 장면 중에 한 40%는 실제 자기 피입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립을 바꿔서 그러니까 이게 엄청 힘들게 연습을 하는 걸 찍으려고 감독이 드럼을 연습하는 걸 찍을 때 컷을 안 했대요. 몇 시간을 친 거예요. 야. 근데 문제는 그립을 바꿔주면 이 손가락 평소 잡던 데하고 다른 데를 잡거든요. 예. 거기 까져요. 계속 찍으니까 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본인 피가 영화에 담긴 게 많이 있었대요. 이게 그러니까 연기가 아닌 게 감독도 유플래신 거야. 진짜 아파 보이기도 하고 네. 진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래가지고 연기여도 대단한 거고 저렇게 진짜 한 것도 대단한 둘 다 그렇죠.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손에 물집 잡혔는데 공연하다가 터진 적 있거든요. 네. 정말 쓰라리고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근데 네. 이걸 영화로 보니까 아주 그냥 옛날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 배우 처음 이 위플래시에서 봤을 때 와 진짜 너무 괜찮은 배우 나왔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었는데 사실이었다. 아, 메소드였죠? 지금 뭐 탑건도 하고 이제 완전 대세 배우의 길로 들어섰죠. 그렇습니다. 예. 드럼은 내려놓고 이제 네. 전투기를 조종하는데 아 정말 아프죠. 예, 자 그 다음은요. 다음은 제로와이스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링컨 센터에서는 친구 딸에게는 다정한 플래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소시오패스 같아가지고 무서웠어요. 그리고 메인 드러머 테너가 네이먼에게 악보를 맡겼는데 네이먼이 음료 먹고 동료들 얘기를 엿드는 사이에 악보가 사라지잖아요. 덕분에 악보를 암기하고 있던 네이먼이 연주를 할 수 있게 되긴 하지만 테너에게는 안 된 일이죠. 근데 이건 진짜 악보가 어디 간 걸까요? 이거 플래처 교수가 가져간 거 맞습니다. 그래요? 처음엔 설이었어요. 예. 근데 나중에 어디에 나왔냐면 이 테너가 갖고 있던 악보가 사라졌죠. 예. 근데 그 악보가 앞에 좀 나오거든요. 예. 거기에 악보에 메모를 한 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마지막 장면 거기서 딱 다시 만나가지고 공연하잖아요. 예. 거기에 그 악보가 펼쳐 있는데 똑같은데 메모가 돼 있어요. 그거를 플래처 교수가 이게 딱 악보를 보면 돼 올려놨거든요. 네. 마일즈를 위해서. 근데 같은 악보인 거예요. 즉 플래처 교수에게 그 악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실제로 그거를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테너가 잃어버린 악보는 플래처가 가져갔다. 이건 이제 좀 정설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뭐 그 주인공 앤드류를 자극하기 위해서 다른 애 또 데려오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앤드류는 그 전에 애를 자극하려고 데려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가스라이팅의 기본이죠. 서로 이 약육강식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트라이 아웃. 그렇죠. 서로가 서로 이제 유명한 명대사가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그거를 이제 직접 실전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얘가 제대로 할까? 아니면 제가 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붙이는 거 아닐까요? 근데 좀 관객들이 못 알아보게 설정해놨네요. 그렇죠. 사실 이걸 편집하다가 날아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근데 처음 볼 때부터 야 이거는 내가 보기엔 플래처 짓인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영화상 이제 앤드류가 테너의 네네. 악보를 보관하고 있는데 네네. 살짝 내려놓고 음료수 뽑고 돌아섰는데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짧은 사이에 그 짧은 사이에 플래처가 사근사근사근 와가지고 싹 집어간 건 너무 이상해서 쓱 지나가다. 근데 이제 이 정도로 약간 정신이 나간 소시오패스면은 네. 지나가다가 보이면 일단 이 사람은 약간 좀 뭘 먹일 수 있겠다. 그런 느낌 들면 일단 행동부터 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스릴러네요. 이 제정신이 영화는. 아닙니다, 이 사람이. 네. 그리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쯤에서 또 분의 3 얘기해달라 그러시는데 저에게 길들여지신 것 같은데요. 4분의 3 어디예요? 이 영화 4분의 3은 그 실각한 플래처 교수를 다시 만나는 재즈 클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거기가 구렁텅이로 빠지는 장면이라는 의미입니다. 되게 막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혼자서 막 이렇게 재즈 피아노 치고 있는 플래처를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 드러머가 있는데 잘 못하잖아. 너 다시 해볼래? 이 얘기를 하는 그 재즈 클럽 씬 그 장면 거기가 4분의 3이에요. 소름 돋죠. 겉으로 보면은 이거 좋은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다시 한번 구렁텅이로 데려오는구나.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거기서 나중에 사고 알게 되는 거긴 하지만 사실 거기가 음모의 시작이네요. 여러분들 그 4분의 3 지점 대충 보시면 그 의미가 거의 맞아요. 4분의 3 이론을 아는 사람은 저거 그죠, 플래처 그죠. 저거 못 꾸미는 거다라고 느꼈을 텐데. 그렇죠. 작가들은 다 압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플래처가 잘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기관천선해가지고 그죠, 그죠. 둘이서 이제 뭐 되는 건가? 그렇죠. 라고 속을 수 있네요. 갑자기 뭐 사제지간에 뭐 화야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역시 털동진이라고. 네. 여기서 빅년 먹이려고 하는 게 극적인 거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예. 배오나시님께서 메인 드러머 자리를 라이언에게 빼앗긴 네이먼이 드럼을 연습하다가 혼자 열받아가지고 드럼을 주먹으로 찢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거 비싼 거 아닌가요? 피날 때까지 연습하고 피나면 얼음물로 손 씻기고 바뀐 네이먼이 제일 적응이 안 됐어요. 근데 저 이 드럼 피라 그러죠. 드럼 헤드라 그러거든요. 헤드. 네. 그 드럼 피를 주먹으로 뚫는 거 볼 때 솔직히 약간 빵 터졌어요. 저는 실제로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합주실에서 너무 열이 올라가지고 내리쳤는데 내 앞에 있는 드럼 피를 주먹에 뚫고 들어가는 경우가 진짜 아주 가끔 있거든요. 네. 근데 약간 그 상황에 저희들은 좀 빵 터지는 포인트여가지고 이렇게 안 비쌉니다. 이거 뭐 한 비싼 거 사도 한 2, 3만 원? 되게 비싼 거 쓰면 5만 원 정도 하는 부분이에요.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그 네이먼이 네. 진짜로 이 배우가 네. 하루 종일 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진짜 열받아서 뚫은 것 같아요. 감독이 컷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플래처한테 열받은 게 아니라 데이미안 셔즐한테 열받은 그러니까. 거예요. 감독이 쉽게 말하겠어 이러면서. 야, 진정한 위플래시를 실제로 한 건 이런 연기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 지금 6시간째 난 찍고 있는데 컷을 안 하는가. 진짜 화낸 게 아닐까. 그렇죠. 예. 다음은요. 다음은 진상수님 임진상님께서 플래처 교수가 제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제자의 연주를 들려주는데요. 눈물까지 훔치길래 이때까지는 감동실화인 줄 알고 플래처에게도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따뜻한 모습이 숨겨진 사람인 줄 알았네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깜빡 속아 넘어가죠. 예.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시오패스의 사회생활입니다. 가스라이팅에 가장 필요한 당근과 채찍 중에서 하나를 맡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거를 굳이 왜 네이먼한테 네네. 자기 스토리를 들려주면서 뭐 전파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여기서는 네이먼뿐 아니라 그 팀 전원에게 잠깐 악기를 내려놔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뭔가 학대했던 사람이 지금 안 좋은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네.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약간 전체 밴드 멤버 한 명 한 명한테 약을 파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쵸. 연주를 들려주는 거는 단체한테 들려줬죠. 전원에게 들려주죠. 네, 네이먼이 들어올 때 난 나오 막 이러면서 이제 그죠, 그죠, 자기 그죠. 방에서 지금 안 돼! 막 이렇게 그죠. 열받아 한 다음에 그건 그 다음에 전- 얘기하는 그건 거죠. 전날에 맞아요. 전날이죠. 맞아요. 네, 인간적인 면모를 뭔가 보여주면서 맞아요. 난 굉장히- 너희들을 이 정도로 아낀다. 그냥 무서운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무섭게 하는 거 사실 뒤에는 이 정도의 따뜻함이 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실제로 심리학에서 가정폭력 범죄자들의 심리를 분석할 때 이래요. 되게 다정한 순간들이 있대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고형수님께서 학교에서 잘린 플래처 교수가 재즈바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는 걸 네이먼이 보는데요. 플래처. 자기가 피아노 칠 때는 표정이 아주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어쨌든 오랜만에 만난 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플래처 교수는 자기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몹시 소름 끼쳤습니다. 여기서 플래처 역의 J.K. 시몬즈도 전공이 음악입니다, 여러분. 대학교 전공이 음악이었고 그래서 이 장면뿐 아니라 이 안에서 음악적으로 나오는 거의 모든 것들은 본인의 실제 실력이고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이 다 했던 것들이에요. 예. 여기 피아노도 직접 쳤고 근데 실제로 이때 얼굴 보시면은 제 경험이 있어요. 음대나 실용음악과나 음악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중에 되게 무서운 분들이 계시고 실제로 이 플래처까지는 아니지만 악마 교수님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실제로 다 연주를 하시는 프로 연주자거든요. 그분들 자기 같은 프로 연주자하고 같이 무대에 설 때는 그렇게 천사일 수가 없어요. 인성이 절대 안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업계 동일하잖아요. 예. 권력 구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악마 짓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하. 실제로도 그래요. 이게 음악 영화라고 할 수 없네요. 그렇습니다. 권력 심리 체계. 영화이자 권력을 그렇습니다. 보는 인간에 대한 영화. 심리 스릴러라 볼 수 있죠. 네. 자, 또 뭐 있습니까? 자, 진짜 팟님께서 플래처 교수의 제안으로 다시 플래처의 밴드에 들어가게 된 네이먼. 치워뒀던 드럼도 다시 꺼내고 니콜한테도 자기 재즈 공연 보러 오라고 다시 연락하죠. 네이먼은 플래처 밴드에 들어갈 때마다 니콜한테 연락하네요. 근데 여기서 되게 짜게 식는 부분이죠. 남자친구한테 물어봐야 돼. 안 될 거야 아마. 거기서 이제 그 앤드류의 표정 변화 굉장한 연기 아닙니까? 예.
여기가 이제 가장 좀 베테너들이 공감할 만한 부분이죠. 그렇죠. 약간 주인공이 좀 전 여친한테 찌질해지는. 연락을 했는데 남친한테 물어볼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차단. 아, 야, 남친 있었어. 입구 이렇게. 컷이 입구 컷. 예. 근데 니콜은 남친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입구 컷을 위해서 가장 이것보다 효과적인 건 없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냥 앞에서 컷하려면 잔이 시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남친 언급이죠. 비참 코너죠. 그렇죠. 이거는 예. 사실은 월요 코너죠. 솔직히 니콜한테 한진 생각하면 제 연락 말도 안 되지라고 하신 분 있는데 사실 그게 맞죠. 그럼요. 그 헤어질 때 말 같지도 않은 말 막 내뱉어놓고. 사실 본인이 플래처처럼 말했어요. 예, 니콜도 황당해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여친한테 할 말 면전에서 하는 말인가? 그렇죠. 이게 말이야? 그러고 거의 황당해하면서 떠나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위플래시에서 가장 골 때리는 순간 월드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후보 1번입니다. 네. 후보 1번. 플래처 교수가 의자를 집어던지는 순간입니다. 내용은요. 네이먼이 플래처 교수의 밴드에 들어간 후에 첫 연습에서 위플래시를 연주하는데요. 플래처 교수가 박자를 맞추지 못하는 네이먼을 다그치면서 의자를 던지고 뺨을 때리는 순간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뺨을 어찌나 많이 때리던지 그게 자기 템포라고 말해주는 거가 싶을 정도였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무 모욕적이지 않나요? 피드백도 없이 박자 안 맞는다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거. 스승인지 악마인지 헷갈립니다. 이게 밴드 합류 후의 첫 연습이라는 게 더 놀라워요. 반대 의견은요. 행동이 과하긴 했지만 자기가 느린지 빠른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도 모르는 드러머라면 답답할 것 같긴 합니다. 드럼은 박자가 생명 아닙니까? 라고 또 다른 종류의 이 플래처 교수 같은 분이 보내셨네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음악을 잘 모르니까 네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못 살게 구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냥 때리고 실제 싶으니까. 음악을 하거나 드럼을 하신 분이 보기에는 네네네. 플래처 교수의 박자가 맞는 거예요. 사실 앞부분에 예. 뺨을 정확히 때리면서 예. 내가 지금 절구 있냐 빠르냐 느리냐 물어보잖아요. 예. 저도 들으면서 모르겠는데? 근데 뒤쪽에 가면은 사실 살짝 빠르게 치면서 막 다시 다그치니까 주인공이 빨라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네. 거기서 이제 멈춰요. 네. 이제 약간 연기가 진짜 디테일하긴 하다. 아, 그래요? 살짝 빠르게 쳐가지고 내가 러싱하냐 드래깅하냐 그러는데 러싱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거든요. 네. 약간 대단한데? 맞긴 맞아요. 그러면? 맞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실제로 때릴 일은 없잖아요. 때리는 척만 하는 식으로 합을 맞춰가지고 촬영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테이크를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러면서 이번만 진짜로 때리고 진짜로 맞아보자라고 배우들끼리 얘기를 했대요. 네네. 그걸 찍었죠. 당연히 데미안 샷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씬을 넣었죠. 그래서 실제로 때리는 장면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근데 네. 웬만한 영화의 그 무서운 씬들보다 네네. 더 참혹하게 느껴져가지고 여기 약간 진짜 스릴러였어요. 저. 서스펜스가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진짜 플래처 교수가 악마처럼 보였고 저런- 악귀 같잖아요. 악귀. 저 정도 거리에서 저 얼굴을 하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 예. 정말 프로 드러머 너무너무 잘 치는 사람도 쫄아들어가지고 못 칠 것 같아요. 심리 공격이죠. 정신 공격. 자, 그리고 의자가 날아오는 순간 이제 관객들은 이게 어떤 영화인지를 대번에 알았죠. 바로 알죠. 이거는 큰일 났다. 네, 약간 그 늪에 빠져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자, 다음은 골 때리는 순간 후보. 네, 후보 2번입니다. 네이먼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도 드럼스틱을 챙겨서 연주하는 장면. 내용은요. 네이먼은 버스 고장으로 지각을 한 걸로도 모자라서 렌터카 센터에 드럼스틱까지 놓고 오죠. 네이먼이 드럼스틱을 챙겨가지고 돌아오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그 상태로 그냥 무대에 올라서 연주를 하는 장면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드럼스틱도 제대로 못 쥐는 상태로 드럼을 치는데 정말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드러머가 드럼스틱을 안 챙기다니 이번엔 본인 잘못인데 플래처 교수한테 주먹까지 날리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일종 격투기 기술을 날립니다. 처음으로 플래처 교수보다 네이먼이 더 독해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멋있지도 않았고요. 게다가 팀에도 민폐였어요. 반대 의견은요. 모진 말과 압박을 견디면서 잡은 기회잖아요. 쓰러지더라도 무대에서 쓰러지고 싶은 그 마음 전 솔직히 이해가 됩니다. 요거는 진짜 주인공이 너무 광기에 물들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근데 진짜 안타깝잖아요. 그죠. 막 와가지고 악보를 또 놓고 와가지고 렌트카 없이 다시 가가지고 렌트카 몰고 막 가는데 갑자기 전화하다가 차에 부딪혀가지고 차가 막 그러니까요. 전복돼서 거기서 기어 나와가지고 그 스틱 놓고 가는 순간 비명 지르잖아요. 사람들이 야 네. 임마 가져가. 예. 근데 실제로 이게 데미안 샤젤 감독의 경험담에서 나온 에피소드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기어 나왔던 적이 있대요. 근데 이렇게 피를 막 흘린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인근 주민한테 반창고 빌려가지고 붙이고 그 다음날 콘서트를 그냥 진행했던 그런 자기 경험을 과장해서 넣은 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네이먼이 처음으로 플래처 교수한테 격투기 기술을 넣잖아요. 네. 이때 J.K. 시몬즈 배우 갈비뼈가 2개가 부러집니다.
근데 잘못 넘어져가지고. 네, 제대로 맞은 거죠 이제. 예. 나 뺨 때렸겠다. 이번 제대로 가는 게 어때요? 그러면서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갈비뼈가 2개가 나갔어요. 어허. 연세도 있으신데. 리버샷을 때렸나 보네요. 그렇죠. 간장치기 하신 거죠. 예. 근데 너무 몰입해서 촬영을 하는 바람에 그 상황에서 몰랐대요. 넘어지면서 부러지셨나 보네요. 그런 거 같아요. 약간 예. 등 쪽. 이제 연세가 있어가지고 잘 넘어지셔야 되는데 이 촬영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알았대요. 이렇게 아프지? 봤더니 갈비뼈가 2개가 금이 가가지고 나중에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약간 연기를 빙자해서 한 번씩 주고 받은 거예요. 야, 진짜 치열하게 찍었네요. 야, 진짜 무섭습니다 이 영화. 네, 얘기를 그러니까 알면 할수록 무서워요. 그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광기가 느껴질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야. 근데 어쨌든 여기서 네이먼의 마음이 이해는 되는데 타이밍상은 또 여기서 폭발해 버리면 그죠. 누가 봐도 네이먼이 잘못한 거니까. 그죠. 이거 완전 그냥 독박이잖아요. 예. 혼자 다 가져가겠다는 얘긴데. 잘못된 타이밍에 터뜨렸어요. 지금 후보 1번, 2번이 모두 굉장히 골 때리는 순간에 걸맞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다음 후보. 3번은요. 무대 위에서 플래처 교수가 갑자기 다른 곡을 연주하는 순간입니다. 여기 섬뜩하죠. 섬뜩합니다. 내용은요. 네이먼이 플래처 교수한테 괴롭힘을 당했다고 증언하면서 플래처 교수는 학교에서 잘리는데요. 이를 안 플래처 교수가 네이먼을 매기기 위해서 무대에서 원래 연주하려고 하던 곡이 아닌 네이먼이 모르는 신곡을 갑자기 연주합니다. 찬성 의견은요. 드럼이 없으면 공연 자체가 망하는 건데 완벽주의자인 플래처 교수는 그것까지도 감안하고 복수하는 거잖아요. 찐 광기 같아요. 약간 이거 그죠. 약간 자폭 테러잖아요. 자폭 테러. 네네. 끝까지 자기 잘못은 모르고 네이먼에 대한 분노만 가득한 플래처 교수가 진심으로 무서웠던 장면입니다. 반대 의견은요. 플래처 교수가 한 행동이기 때문에 전혀 골 때리지 않아요. 플래처가 플래처한 것뿐이잖아요. 그러기에는 네. 자기 무대까지 걸고 이제 네이먼 하나 죽이려고. 그렇죠. 관객들까지 그리고 자기 밴드원들까지 아예 합세시켜가지고 밴드원들이 계속 중간에 뭐라고 하잖아요. 앤드류 이제 뭐죠? 그냥 헛바퀴 돌듯이 막 치는 그죠. 척만 하고 있는데 외롭죠.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밴드원들이 막 뭐라 그러고 베이시스트가 잘 좀 해! 네. 막 이러잖아요. 뭐야? 뭐 이러면서 막 다 그러면서 프로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최악의 악몽 같은 순간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제 결국 나가면서 나가죠. 최고의 복수를 하는 플래처인데 거기서 이제 네이먼 눈에 들어온 게 아빠가 맞아요. 그 제기하는 모습을 보러 초대받은 맞아요. 유일한 인물인 아빠가 그렇죠. 이제 뛰어나오는 거죠. 무슨 일을 당했는지 봤으니까. 파악한 유일한 그죠, 인물. 그죠, 그죠. 그리고 안아주는 거.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긴 어딜가 이러면서 돌아가죠. 예. 실제로 제가 아버지였으면 사실 무대로 난입해서 이제 예. 플래처한테 이제 반대쪽 갈비뼈 2개. 그렇죠. 내가 한다. 아버지와 아들의. 근데 실제로 이 주인공도 변해가는데 플래처도 변해간다는 걸 보여주는 멋진 장면이긴 합니다. 자기 밴드 자기 무대만큼은 무조건 지키던 사람인데 이제 아티스트에서 내려온 거죠. 굉장히 광기 어린 장면 맞습니다. 자, 또 후보 마지막으로. 마지막 후보 4번입니다. 플래처 교수에게 골탕 먹은 네이먼이 자기 연주를 하면서 역으로 큐를 주는 장면입니다. 내용은요. 무대 위에서 갑자기 곡을 바꾼 플래처 교수에게 뒤통수를 맞은 네이먼은 무대를 떠나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무대로 돌아와서 플래처 교수가 곡 소개를 하는 중간에 드럼 연주를 빡 시작해버리는 장면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드럼 연주하는 네이먼의 눈에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극 중에서 네이먼의 이런 표정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네. 뭐 하는 짓이냐면서 다가온 플래처의 얼굴에 대고 신번지를 꽝 치는 등 플래처한테도 절대 안 밀리더라고요. 무서운 네이먼입니다. 반대 의견은요. 100분의 기다림 속에서 만들어진 5분의 카타르시스였다고 평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처음으로 플래처 교수가 미소도 짓잖아요. 골 때리는 게 아니라 천재 같은 모습이었어요. 여기에 플래처랑 네이먼의 합이 좋지 않았나요? 이게 합이 좋은 건지 네네. 아니면 플래처 교수가 어쩔 수 없이 호응을 해준 건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호응을 해주다가 진짜 그냥 두 광기가 맞아요. 모르겠다 우주에는 우리 둘밖에 없다로 돼버린 건지 아니면 야 너 진짜 내가 너 이렇게 어떻게 너 혼내줄 거야 그랬는데 솔로 듣다가 야 잠깐만 이 솔로는 내가 생각한 진짜 천재의 솔로인데 이런 표정을 짓죠. 그런 건 맞을까요 근데? 왜냐면 갑자기 한순간에 네네. 천재로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분노의 각성을 한 건 너무 만화잖아요. 그죠. 예. 이제 뭐 영화가 길면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여기서 네. 끝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주인공의 옷이 점점 어두워지는 영화인 거 아세요? 첫 등장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거든요. 근데 점점점 어두워지다가 이 마지막 장면, 지금 들으시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처음으로 플래처와 똑같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네이먼의 흑화의 과정을 보여주다가 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너도 이제 플래처 같이 됐어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설도 있어요. 신세계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이정재 씨가 옷이 점점 어두워진다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으로
너희들은 이제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자, 하여튼 진짜 골 때리는 장면들이 많은 진짜. 영화 자체가 골 때리니까. 네. 예. 자, 4개 후보 중에 근데 너무 이거 어려운데? 진짜 하이라이트 완전 이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데 사이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그렇죠. 뒷맛은 또 씁쓸하고 맞아요. 이게 맞아? 라고 그러니까요. 느껴지는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다들 헛웃음 짓잖아요. 맞아요. 이거 뭐야? 그렇죠. 이러면서 나오는. 근데 이것도 마일스 텔러 배우가 직접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잘 칩니다. 실제로 이런 스타일의 곡만 놓고 보면 잘 치고 물론 후시 녹음을 프로가 다시 한 건 있어요. 예. 이제 영상을 찍고 OST에 들어간 거는 한 40%만 이 사람 거고 이제 좀 만졌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소리하고 영상을 붙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고 실제로 잘 칩니다. 예. 자, 가장 골 때리는 장면은 뭐라고 보십니까? 어렵습니다. 사실 원래대로면은 교통사고 당했는데 드럼스틱을 연주하는 뭐 이런 거 되게 골 때리잖아요. 예. 근데 마지막 장면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의미. 너도 이제 플래처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 장엄만큼 골 때리는 장면이 없어요. 카타르시스도 카타르시스지만 완성된 흑화라는 의미에서 저는 마지막 역으로 큐 주는 앤드류 이거 어떨까요?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고. 그 장면. 저는 그냥 네. 제일 처음에 네. 플래처의 악마성이 드러나는 의자 집어 던지고 싸다기 갈기고 막 난마의 이러면서 템포. 빠빠빠빠빠빠빠 난마의 빨라 내려 이러면서 거기도 정말 골 때리죠. 예. 그 전에 또 한 명 보낸 다음에 그죠, 시범 그죠, 케이스로 그죠. 사실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제가 왜 그랬냐면 아버지가 그 무대를 보잖아요. 네. 아버지 얼굴 표정 보셨어요? 점점 짜게 식어요. 내 아들을 돌려줘. 내 아들이 점점 어디 먼 데로 가고 있어라. 진짜로 다시 보시면 마지막 그 통쾌한 무대를 보면 도는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네. 썩습니다. 되게 무서워요 좀. 자, 그러면 그 결말 장면으로 선정하고 네. 베텐 찌네타운 오늘은 영화 위플래시 했고요. 명장면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선물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영화는 무간도입니다. 예, 무간도. 뜨거워지겠네요 또. 네. 사실 1편, 2편 뭐 3편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1편, 2편이 진짜 명작인데. 그렇죠. 예, 1편 할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대부처럼 1편, 네. 뭔가 1, 2편이 다 걸작이라는 느낌. 저도 논쟁적. 그렇죠. 전 개인적으로 2편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예. 자, 일단 무간도 1편 할 거고요. 네. 인스타그램에 미리 올라오는 공지를 참고하시고 댓글로 참여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위플래시 털동진의 한 줄 평. 남의 템포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경고장. 예? 멋있는 말입니다. 옐로우 카드라고요? 경고장 같은 영화죠. 퇴장은 언제 당합니까? 계속 살면 당하죠. 자기 템포로 살아야 됩니다. 예, 저희 꽝 하는 소리 네. 털동진 님이 한번 들어보러 녹음해 주시면 안 돼요? 너무 싫어요. 그거 쓰면 안 돼요? 너무 싫어. 뭔 소리예요 타임이라고 하신 분 뭔 있고. 소리예요 타이밍이잖아 이거. 예. 터령은 좀 베텐 템포에 맞춰달라고 하신 분 있고. 자, 5월 18일 목요일 배성재 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무 작가 다음 주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그대와 함께 언제나 파워 FM 프리선언에서 많이 놀라셨죠? 그래도 프로그램은 그대로 해요. 살이 쪄서 많이 놀라셨죠? 그래도 목소린 그대로예요. 여전히 싱글이라 놀라셨죠? 그래서 우리 곁에 그대로예요. 늘 변함없이 그대로 재밌는 라디오. 매일 밤 10시 SBS 배성재의 10.